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에 쉽게 잊히지 않는 멜로디처럼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메시지로 상대를 압도하거나 과하게 애쓰거나 완벽함을 쫓지 않아도 당신은 강렬한 연결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신중히 선택한 세 단어만으로도 당신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타오르는 불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나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이 아닙니다. 영이나 속임수 없이 끌림이 심리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진실일 뿐입니다. 주의가 쉽게 흩어지고 방해 요소가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감정적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탐구하며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리고 당신을 꿈꾸고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만드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을 풀어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끌림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놀라운 통찰을 얻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사랑, 연결, 영향력의 예술을 탐구하는 우리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함께 불꽃을 일으켜 봅시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결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상징적입니다. 당신을 끌어당기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무의식에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순간부터 남성의 무의식에 말을 거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예의 바르고 평범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안녕, 잘 지내? 또는 오늘 기분이 어때? 그게 전부입니다. 불꽃도 에너지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예의상 대답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기억도 없습니다. 마음은 단어가 아니라 느낌을 기록합니다. 윤근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감정이 기억을 고정시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단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뀔 겁니다. 올바른 단어를 올바른 에너지로 말하는 법을 배우면 그의 주의를 끄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촉발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의 마음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곁에 없을 때도요. 그 세 단어를 알려주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마 한 번 이상일 겁니다. 그건 당신이 흥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감정적 본능을 활성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세 단어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때 그 차이는 강렬합니다. 많은 여성이 멋지게 보여야 하고 좋아 보이려 애쓰며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기 잘 알았듯 남성의 무의식은 논리보다 상징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내면의 감정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면 됩니다. 그러려면 특별한 주제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여성처럼 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가 하루에도 여러 여성에게서 비슷한 메시지나 말을 듣는다면 그건 모두 배경소음으로 섞여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경소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돋보이려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임팩트 없이 접근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거기 있었던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쁜 건 어떤 여성은 이를 만회하려고 과도하게 했습니다. 긴 메시지, 과한 칭찬, 끊임없는 질문. 하지만 이는 역효과를 낳고 침범당한 느낌을 주며 그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의를 즉시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본을 읽는 듯한 말투를 멈추세요. 둘째, 끌림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그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누굴 기다리는 중이야? 또는 여기 앉아도 돼?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예의 바르고 안전하지만 잊히기 쉽죠.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랑 나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있어.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는 건지 그냥 그런 척 하는 건지 말이야. 차이 느껴지나요?
이건 단순한 대사가 아니에요. 불꽃입니다. 그의 일상을 깨고 자동 모드에서 끌어내 주의를 끌게 만드는 작은 반전입니다. 그게 바로 감정적 공명, 그의 마음에 미묘하게 남는 메아리입니다. 그가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 불꽃을 일으키면 당신은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을 기억하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허한 인사나 잊히는 문구는 버릴 때입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은 흔적을 남기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 준비됐습니다. 그 단어는 너랑 나. 네, 너무 단순해서 강력할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단어의 마법은 길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암시하는 배에서 옵니다. 너랑 나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연결된 두 사람의 정신적 이미지를 그립니다. 공유된 순간을 투영하고 가능성의 씨앗을 심으며 그가 당신을 그의 세계에 이미 그려볼 수 있는 장면을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이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너랑 나 같은 표현은 바로 그런 상징이 됩니다. 이미지를 촉발하고 미묘한 욕망을 깨우며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확신에 차게 제안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랑 데이트할래? 라고 말하면 모든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의 승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너랑 나 이번 토요일에 데이트해야겠어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비전입니다. 그건 흔적을 남깁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중이고 대화가 잘 흐르고 있다고 해볼게요. 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랑 나 위험할 정도로 멋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변화가 느껴지죠. 장난스럽고 불꽃이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머릿속에 우리 둘이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줍니다. 그게 당신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세 단어는 남성이 여성에게 깊이 감탄하는 세 가지 자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질문이 아니라 선언, 명확성, 당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함, 주도성, 그가 먼저 나서길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리드.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건 모든 남자에게 너랑 나를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임팩트는 말하는 방식과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한 태도로 눈을 내리깔거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마법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차분한 자신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직접적인 눈맞춤으로 말하면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정말 좋아하는 남자와 대화할 때 평범한 문구에 기대지 말고 잘 배치된 너랑 나를 시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끌림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올바른 단어를 올바른 에너지로 말하면 당신이 몰랐던 문이 열립니다. 이제 핵심 질문, 이 문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전달될까요? 당신은 이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너랑 나. 하지만 무작정 사용하면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심코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불꽃입니다. 첫 번째 규칙,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세요. 이 단어는 이미 최소한의 연결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폭발적인 케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대화와 약간의 상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다 둘 다 같은 밴드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볼게요. 완벽한 기회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랑 나 그들의 콘서트에 같이 가야겠어. 당신이 한 건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이제 그는 당신과 그 순간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요. 두 번째 규칙, 톤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도 들릴까 두려운 듯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게 너랑 나를 단순한 문구에서 불꽃으로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숨을 고르고 차분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말하세요.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긴장한 웃음 없이 나는 내 가치를 알아 라고 말하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로요. 세 번째 규칙, 상황이 당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가 산만하거나 긴장 상태이거나 방금 만난 사이라면 억지로 순간을 만들지 마세요. 대화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이 문구의 마법은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처럼요. 융은 종종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목표로 하세요. 당신의 말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억지로 꾸며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끌림을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끌림을 시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느껴집니다. 전자는 믿고 있고 그게 드러납니다. 후자는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세요. 적절한 톤, 적절한 순간, 꾸밈 없는 시선으로 너랑 나를 말하고 그의 인식이 바뀌는 걸 지켜보세요. 이제 가장 큰 실수를 짚어볼게요. 지나친 열정. 네, 이 문구는 강력하지만 상상해보세요. 방금 만난 남자에게 갑자기 너랑 나 이번 토요일에 데이트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결과는 어색함, 거리감, 케미의 끝.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끌림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겁니다. 가벼운 바람처럼 느껴져야지 명령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실용적인 예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고 케미가 있으며 둘 다 웃고 있다고 해볼게요. 완벽하죠. 그때 가볍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랑 나 위험할 정도로 좋은 팀이 될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흥미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바꿔볼게요. 5분 동안 대화한 후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너랑 나 함께 해야 해 라고 말한다면 효과는 끌림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당신이 첫 몇 페이지를 읽지도 않고 10챕터를 뛰어넘은 것처럼 들립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 과도한 사용. 매번 대화할 때마다 너랑 나를 던지면 매력적이던 게 절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묘함이 힘입니다. 이 문구를 불꽃처럼 한두 번 완벽한 순간에 사용하고 멈추세요. 침묵이 제 역할을 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진정한 힘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조용한 씨앗에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당신이 했던 그 단순하고 자연스럽지만 어쩐지 잊을 수 없는 말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 너랑 나를 말한 뒤 그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승인을 바라는 듯 그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그건 신비로움을 죽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말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면 그게 그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여유, 절박함의 부재. 그게 승리의 조합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아는 여성으로서 이 단어를 말할 때 당신은 문을 엽니다. 하지만 필요나 불안해서 말한다면 그 문은 당신이 다가가기도 전에 닫힙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 바디랭귀지. 당신은 이미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할지 알지만 당신의 몸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융이 말했듯 몸은 영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당신의 제스처는 입을 열기 전부터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랑 나 이번 토요일에 데이트해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리며 허락을 구하는 듯하면 그 에너지는 죽습니다. 당신의 몸이 확신이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하지 않으면 그도 확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한순간 더 길게 눈을 마주치고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 당신의 메시지는 그의 귀에만 닿는 게 아니라 그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오만하지 않은 자신감은 깊이 끌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당신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정말로 그래야 하니까요. 그 차분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너와 내가 조화를 이룬다면 흥미로울 거야. 바디랭귀지에도 신경 쓰세요. 팔짱을 끼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려 하면 당신의 몸은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유롭게 뻣뻣하지 않게 공간을 차지하면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투영합니다. 미묘하지만 눈에 띕니다. 가볍고 장난스러운 대화 중에 너랑 나 위험한 팀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표정 없이 말하면 그건 그냥 문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톤으로 말하면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 갈고리가 됩니다. 이 모든 걸 완벽히 해도 망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 그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며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세요. 너의 반응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에너지는 매력적입니다. 가장 끌리는 건 당신이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평온함입니다. 이건 로맨스를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구가 끌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했지만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보죠.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의 중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해결책을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누군가를 차분히 바라보며 너랑 나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한 건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신뢰를 보여주며 즉각적인 파트너십의 느낌을 만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잘 지냈어? 대신 너랑 나 미뤄왔던 긴 대화를 해야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차갑고 예의 바른 대화가 갑자기 감정적 초대가 됩니다. 융이 말한 관계적 원형은 연결을 촉진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활성화됩니다. 너랑 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연결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문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 우정, 직장에서 원하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포함시키고 우리를 선택한다는 느낌입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이 세 단어로 그런 느낌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밥이나 먹자는 흔한 말투죠. 멋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이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때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너랑 나 이번 주에 밥 먹어야겠어. 즉시 차이가 느껴집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믿어주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연결을 만듭니다. 가장 멋진 점은 너랑 나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도 바뀝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커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존재감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주의, 더 많은 개방성, 더 진정한 관심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깊이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의 일부이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 단어로 공유된 가능성을 느끼게 할 때 당신은 바로 그걸 주는 겁니다. 감정적 소속감. 윤근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너랑 나를 진정성 있게 사용할 때 당신은 바로 그걸 활성화합니다. 공유된 감정을 촉발하고 연결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문구를 로맨스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일상적인 관계에 적용해보세요.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사용하세요. 이건 유혹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겁니다. 진정한 연결의 자리에서 말할 때 당신의 관계가 더 진실하고 더 유연하며 더 인간적으로 변하는 걸 느낄 겁니다. 결국 우리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단어에는 힘이 있지만 의도와 존재감, 인식과 함께 말할 때만 그 힘이 발휘됩니다. 너랑 나는 속임수가 아니에요. 대본에 나온 대사가 아닙니다. 감정적 도구이자 다리이자 올바른 곳에서 나올 때 대화의 톤, 관계의 방향, 때로는 삶의 경로까지 바꿀 수 있는 제스처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구가 상호작용을 바꾸고 끌림을 촉발하며 거의 모든 맥락에서 연결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 차분함과 자신감, 적절한 순간에 누구를 감동시킬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끌림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진정한 순간을 만들고 상대가 다가올 공간을 남기는 겁니다. 압박도 연기도 없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너랑 나를 지혜롭게, 여유롭게, 매력적으로 사용해보세요. 분위기가 바뀌고 당신 사이의 에너지가 변하며 내면에서 자신감이 자라는 걸 지켜보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더 큰 임팩트와 자신감, 진정성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더 필요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말만으로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느끼게 한 적이 있나요? 진정한 소통은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들리는 것에 관한 겁니다.